캐나다 와서 지금까지 블랙박스를 설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자동차 보험사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BC 주정부가 운영하는 ICBC라는 자동차 보험사 하나예요. 완전 독점이죠. 이것도 되게 웃기긴 한데, 일단 여기 ICBC에서 차량 사고가 났을 때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채택을 안 한다고 들었어요. 사실 블랙박스를 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났을 때잖아요. 사고 났을 때 목격자가 없어도 그 영상만으로도 증거로 제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인 건데,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니까 블랙박스를 달 이유를 못 느꼈었죠. 그 두 번째 이유가 캐나다에 차량 절도 사건이 자주 일어난다고 들었어요. 차량 내부에 귀중품이나 뭐 전자제품 아니면 뭐 훔칠 만한 돈이 될 만한 물건이 보이면 차 유리를 깨고 그걸 훔쳐간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거는 이제 뉴스 기사로 보기도 했고 주변 지인들한테 듣기도 했고, 지인 중에 실제로 이렇게 도난 사건을 겪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블랙박스를 지금까지 안 달고 그냥 지냈었는데, 최근에는 ICBC에서 그 사고 났을 때 블랙박스 영상을 참고용으로 받아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판가름을 하고 피해 보상을 책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직장인 브이로그를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운전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하루에 한 100km 내외? 100km 이상을 할 때도 많고, 그렇게 운전을 장시간 하다 보니까 사고 위험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방어 운전을 한다고 해도 정말 사고 날 뻔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다행히 사고는 안 났지만, 사고가 났었으면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목격자도 찾기 힘들고, 이런 사고 상황을 ICBC에 뭐 이렇게 영어로 조리 있게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말 실수를 조금이라도 한다면 제가 피해 보상 금액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있고, 그리고 제 지인한테 들은 내용인데 사고가 났대요. 근데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을 한 상황이었고, 제가 잘못했다,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얘기가 되고 갔는데, 나중에 보험사에 얘기한 건 말이 바뀐 거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까 피해 보상을 제대로 못 받고 되게 억울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블랙박스를 달아야겠다 싶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설치를 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도로교통법이 한국과 좀 다른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통 시스템을 모르시는 분들은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점이 한국과 다른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한속도 표시판이 되게 뜨문뜨문 있어요. 그래서 달리다 보면 여기가 몇 킬로지 할 때가 있는데, 대부분 도심이나 국도는 제한속도가 50에서 60km고요. 대로변이나 도심 외곽 지역은 80km까지도 있어요. 그리고 하이웨이, 고속도로는 100km, 110km 그 정도 됩니다. 네, 여기 스쿨존. 학교 주변은 다 스쿨존으로 제한속도가 30km예요. 이런 제한속도를 지키고 과속을 당연히 안 해야겠지만, 간간히 경찰이 스피드건을 들고 과속 단속을 해요. 어디에서 단속하는지 모르니까 항상 과속은 조심을 해야 돼요. 가끔 드는 생각이, 여기 이 도로가 50km면 너무 제한속도가 낮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다른 차량들 주행하는 거 보면 주로 제한속도보다 한 10km 정도는 좀 오버해서 달리는 편인 것 같아요. 트럭, 대형 트럭들이 좀 많이 다녀요. 근데 뒤에 따라가다 보면은 정말 타닥타닥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모래 같은 것들이 이제 계속 떨어져가지고 차량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요. 조그만 뭐 돌멩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대형 트럭 뒤는 쫓아가지 않는 게 좋아요. 고속도로 타시면 1차선에 HOV 표지판을 보실 수가 있는데 다인승 차량 전용 차로인데 2인 이상 타 있을 경우에 저 차선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경찰차 911 앰뷸런스 사이렌을 울리면서 지나가면은 모든 차량이 정지를 해야 돼요. 같은 차선에 뒤쪽에서 사이렌을 울리면서 달려온다 그러면 끝에 차선 갓길로 길을 비켜주면서 정지를 해야 돼요. 사거리나 횡단보도가 있다 그러면 보행자들도 다 건너지 않고 기다려줍니다. 골목 쪽으로 주택가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스탑 사인을 잘 지키셔야 되는데 그냥 스탑 사인이 있고요. 2웨이, 3웨이, 4웨이 이렇게 스탑 사인이 있으면 무조건 정지를 하셔야 돼요. 정지해서 한 2초에서 3초 정도 기다렸다가 출발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사거리에서 3웨이나 4웨이 같은 경우 스탑 사인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먼저 가는 시스템이에요. 완전히 정차하셔야 돼요. 정차 안 하시고 그냥 천천히 가시다가 경찰한테 잡혀서 티켓 발부 받는 경우도 있어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방식은 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좌회전 신호가 있는 곳, 두 번째는 좌회전 신호가 없는 곳, 그리고 세 번째는 Left Turn Signal 표지판이 있는 좌회전 신호가 있는 곳,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요. Left Turn Signal 빼고는 다 비보호 좌회전이 돼요. 여기 지금 보시면 좌회전 신호가 있죠. 좌회전 신호가 꺼지고 직진이 되잖아요. 그 직진 때도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해요. 반대편 차선에서 차가 안 올 때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셔야 되고, 근데 차가 반대편에서 계속 와, 정지선을 조금 넘어서 이렇게 대기하시면 되고요. 노란불로 바뀔 때 차가 안 오죠? 그럼 좌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지금 좌회전 신호가 따로 없는 신호등인데 이때는 비보호 좌회전이죠. 근데 직진 신호 되면서 동시에 여기 횡단보도도 켜지기 때문에 비보호 좌회전 하실 때 저희 사람이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잘 확인을 하시면서 천천히 지나가셔야 돼요. 자, 저기 앞에 Left Turn Signal 그 하얀색 검정색 글씨로 된 표지판 보이시죠? 이런 신호등에서는 비보호 좌회전이 안 돼요. 그 좌회전 신호가 지금처럼 들어왔을 때만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사거리 지나실 때는 정말 지금처럼 그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한눈 파시면 안 돼요. 방금 보셨듯이 운전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저렇게 홈리스들이 동전이나 돈을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자,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진짜 덥고 아니면 진짜 추운 날 저렇게 사거리에 서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럴 때 보면은 참 안타깝죠.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창문을 닦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홈리스인데 이렇게 기본적인 장비만 가지고 창문을 닦아주고 소량의 돈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마침 사거리에 신호가 걸려서 정차를 했는데 창문을 닦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께 드릴 잔돈도 없었고, 그리고 뭐 드릴 만한 뭐 음식이나 뭐 드릴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창문을 열고 저 뭐 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닦지 마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닦더라고요. 제가 돈을 안 주고 가만히 있으니까 갑자기 욕을 하더라고요. 우와, 그때 정말, 아니 잔돈 없다고, 줄 게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욕을 하냐고. 좀 미안한 마음이 들려고 하다가 정말 욱해서 이제 화가 나더라고요. 여기는 보행자 횡단보도인데 평소에는 전멸돼 있어요. 그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보행자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노란불이 깜빡깜빡거려요. 그러면 차량이 정지를 해야 되고 사람이 다 지나간 걸 확인한 후에 출발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시스템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Prepare to stop, 말 그대로 정지 준비를 해라. 이렇게 사거리 한 100m 전에 Prepare to stop 그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달리다가 이 Prepare to stop 노란불 깜빡이는 걸 봤으면 무조건 속도를 줄이시면서 사거리에 정차를 하셔야 돼요. 교차로 거의 다 왔는데 파란불에서 노란불로 바뀌어버리면 서기도 애매하고 그냥 지나가기도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저 Prepare to stop 저 신호가 있기 때문에 미리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는 타이밍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안전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렇게 1차선 도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턴 표시가 없어요. BC주 밴쿠버는 유턴이 금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캐나다 왔을 때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유턴이 되냐. 비보호 좌회전처럼 유턴이 다 된다는 거예요, 모든 도로에서. 그래갖고 제가 몇 번 유턴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뭔가 찜찜한 거야.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고. 밴쿠버에서 운전하면서 크락션 소리를 들을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유턴을 할 때마다 크락션을 누가 울려. 알고 보니까 유턴이 금지더라고요. I wanna get to your clothes, gotta get it right now. I wanna push all the limits with you right now. So watch your feelings, the city's screaming when I'm coming home tonight. 제가 설치한 이 블랙박스가 띵크웨어라는 제품인데 좀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한국의 아이나비 아시죠? 아이나비 되게 유명하잖아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아이나비를 사용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회사 이름이 띵크웨어고 브랜드명이 아이나비더라고요. 근데 북미 지역에서는 아이나비가 아니라 띵크웨어라는 브랜드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제품이죠. 만족도가 높고 신뢰도가 높은 제품이었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선택을 했어요. 캐나다에서 처음 써보는 블랙박스 이렇게 달고 사용을 해보니까 일단 좀 든든하고요. 여러분들 중에 그 북미 지역에서 블랙박스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던 분이나 아니면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 제가 구매 링크랑 쿠폰 코드를 적어놨거든요. 그 링크로 들어오셔서 구매하실 때 쿠폰 코드를 넣으시면은 사은품을 덤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from my window. Sun's coming up like the day before.